아침마다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는데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무시당한 것 같아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고 이제 그만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그 작은 행동, 바로 먼저 인사하는 습관은 사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의 흐름을 바꾸고 하루의 주도권을 잡고 스스로의 품격을 지켜온 놀라운 행위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의 내일 아침 인사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해봤어? 안 해보고 주저앉을 이유가 어디 있어?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단순한 도전 정신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면 이 문장은 인간관계, 신뢰, 태도,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내면의 방식까지 포함한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그 철학의 시작점은 아주 작아 보이는 행동, 바로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인사하면 지는 것이다. 저 사람이 먼저 해야 하는데 왜 내가? 그러나 정주영의 인생은 이와 정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는 평생 어떤 자리에서도 먼저 인사했습니다. 쌀가게 점원이던 시절에도, 은행 문 앞에서 수차례 거절당하던 순간에도, 수천 명의 직원이 있는 현대그룹의 회장이 된 뒤에도 그는 먼저 고개를 숙이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시작해야 일이 풀린다. 사람이든 일이든 먼저 가는 놈이 이긴다. 사람들은 흔히 인사라는 행동을 예의범절의 일부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인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 인간관계의 첫 단추를 내가 직접 끼우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어떤 표정을 짓든, 어떤 태도를 보이든 그 순간만큼은 관계의 흐름이 내 손에 있습니다. 내가 시작하는 하루, 내가 여는 관계, 내가 주도하는 분위기. 이것이 바로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가진 힘입니다. 정주영은 10대 후반 서울로 올라와 군고구마 장사, 일용직, 쌀가게 점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 시대는 가난했고 기회가 없었으며 어린 시절에 그는 가진 것이라고는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들과 달랐던 점은 먼저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새벽 5시 가게 문을 열며 스치는 사람에게도, 거래처의 주인에게도, 심지어 길을 쓸고 지나가는 이름 모를 사람에게도 그는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의 인사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인사는 하루의 태도를 결정하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훗날 현대그룹의 회장이 되었을 때도 이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첫 출근 날, 그는 신입사원 20명을 한 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부르며 직접 말을 건넸습니다. 이름이 김무욱이 맞지요. 고향이 경북이었지요.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당시 신입사원들은 충격에 가까운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높고 먼 자리에 사람이 먼저 다가오고, 먼저 인사를 건네고, 먼저 손을 잡고, 먼저 이름을 부르다니. 그 순간 전체 분위기는 회장이 아닌 먼저 인사한 사람의 페이스로 바뀌었습니다. 인사가 가진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건네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인사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의 관계를 내가 시작하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상대가 대답하든 말든, 시선을 피하든 무시하든 그 순간의 주도권은 이미 내게로 넘어와 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건네는 안녕하세요는 그저 관성적이고 습관적인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관계를 여는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건네는 작은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첫 번째 문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상대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선택한 태도는 이미 그 순간 완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먼저 시작해 본 관계가 있었는가? 누군가가 무표정했어도, 바쁘게 지나갔어도, 혹은 아무 말 없이 스쳐갔어도 그 순간 먼저 다가간 사람은 바로 나였다. 그렇다면 그 관계의 첫 장면을 만든 사람도 나였다. 이것이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가진 본질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을 순하고 약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정반대입니다. 그 사람은 흐름을 읽는 사람입니다. 상황을 선택하는 사람이고 감정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관계의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은 늘 강자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정주영 회장이 평생 강조했던 원칙 중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흐름을 잡는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인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사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주도권은 대단한 말이나 특별한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가장 작은 순간에서 만들어집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단순히 예의 바른 사람이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서울에 올라온 10대 후반의 정주영은 가진 것도 배경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해야 일이 풀린다. 그래서 그는 어떤 자리에서도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쌀가게 점원이던 시절, 그는 새벽마다 가게 문을 열며 지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 자신을 보지도 않는 사람, 무뚝뚝한 표정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조차 그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를 별난 청년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인사하는 순간 관계의 첫 단추는 내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이 원리는 훗날 현대그룹을 이끄는 순간에도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회장으로서 첫 출근을 하던 날, 그는 신입사원들을 일렬로 세웠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신입이 먼저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출신지와 학력을 미리 외워와서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김무욱 씨 맞지요? 고향이 경북이랬지요. 부모님은 건강하십니까? 신입사원들은 놀라 당황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먼저 다가오는 순간 조직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흐름은 이미 정주영에게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관계의 주도권을 쥡니다. 상대가 내 인사를 받아주든 말든 관계없이 말입니다. 먼저 건넨 사람이 이미 첫 발을 뗐고 첫 문장을 만들었고 첫 흐름을 바꿨습니다. 상대는 그 흐름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한다면 그것 역시 반응입니다. 침묵한다면 그것도 반응입니다. 하지만 먼저 인사한 사람은 이미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현대 경영학에서는 이 원리를 주도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관계든 먼저 행동한 사람이 심리적 우위를 갖게 됩니다. 회의에서 먼저 말문을 여는 사람, 협상에서 먼저 제안을 던지는 사람, 조직에서 먼저 도움을 주는 사람, 그리고 일상에서 먼저 인사하는 사람, 이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관계의 흐름을 기다리지 않고 만든다는 것.
상대의 태도를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임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 정주영의 인생은 이 원리의 총집합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가는 놈이 이긴다. 이 말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라 인간관계 전체를 아우르는 원칙입니다. 사람이든 일이든 먼저 가는 사람이 해석을 주도하고 분위기를 정하고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원리는 현대그룹의 조직 문화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많은 임직원들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회장님은 늘 먼저 움직이셨다. 회장님은 어느 현장에 가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질문을 던지셨다. 그 한마디, 그 한 걸음이 조직 전체의 에너지를 바꿨다. 이 원리는 한국 기업 문화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같은 대기업에서는 먼저 인사하는 문화가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직원의 태도를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먼저 인사하는 직원은 태도가 좋고 자신감이 있고 공동체를 이해하며 관계를 열 줄 아는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평가 기준은 과장된 경쟁 문화 때문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흐름을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준다는 오래된 경험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 원리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글로벌 주도 프레임을 잡는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 움직이면 상대는 그 흐름에 맞춰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 반응은 이미 내가 만든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이미 관계의 첫 장면을 디자인한 셈입니다. 일상에서도 이 원리는 명확하게 적용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면 어색함이 줄어들고 직장에서 먼저 인사하면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가족에게 먼저 인사하면 하루의 공기가 부드러워지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면 경계심이 완화됩니다. 상대가 무뚝뚝하든 표현이 서툴든 반응이 미적지근하든 관계없이 먼저 인사한 사람은 이미 관계를 연 사람입니다. 관계를 연 사람은 기존의 흐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흐름을 스스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먼저 인사하는 것을 어려워할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상대의 반응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두려움. 정주영 회장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이 말은 듣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혹은 상대를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타인의 존재를 가볍게 지나칩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상대의 위치, 지위, 배경과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재하는 그대로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먼저 인사하는 태도였습니다. 인사라는 행동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동시에 가장 가볍게 여기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인사 속에 한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 전체가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귀하다. 잘하든 못하든 다 사연이 있고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은 그가 일평생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이해하며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태도. 그 태도가 인사 하나에도 자연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몇 번이나 집을 뛰쳐나갔다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시장 바닥을 닦고 쌀가게에서 쌀포대를 나르고 추운 겨울날 손이 얼어붙는 일을 하며 그는 자연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존재를 가볍게 대할 수 없다는 것.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타인의 사정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조직에서 일을 못하는 사람을 쉽게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사람도 있어야 회사가 굴러간다.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일은 되지만 조직은 안 된다. 이 말 속에는 존재의 가치를 보는 그의 시선이 깊게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역할이 크든 작든, 능력이 많든 적든, 그 자체로 조직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일상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정주영은 현장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회장이라는 위치에 있었지만 직접 작업복을 입고 장화를 신고 울산 조선소의 철판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작업자의 얼굴을 보고 이름을 묻고 그 이름을 기억했으며 들었던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어느 직원이 아이가 아프다고 말하면 몇 달 뒤 다시 현장을 찾았을 때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난번 아이가 아프다 했지요. 요즘은 좀 나아졌습니까? 직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사정을 기억하고 있는 회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력이 아니었습니다. 존재를 인정하는 태도였습니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때조차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였지? 성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네. 상대가 이름을 말하면 그는 꼭 덧붙였습니다. 그래, 맞아. 자네 얼굴은 잊을 리가 없지. 이 한마디는 이름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기억하려 했던 그의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존재를 인정하는 태도는 인사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한 사람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나는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말보다 더 깊게 전달됩니다. 상대가 대답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인사한 순간 이미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관계 연구에서도 존재 인정은 관계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상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태도는 깊은 신뢰를 만드는 출발점이며 인사는 그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행동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인정의 문화, 즉 상대를 배려하고 존재를 존중하는 태도가 인간관계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예의를 갖추는 행동을 넘어 상대의 삶을 향한 미세한 관심이 신뢰를 쌓는 근원이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먼저 직원 이름을 부를 때 직원은 마음을 엽니다. 동료가 먼저 안부를 물을 때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낯선 사람이 작은 인사를 건넬 때 경계심이 풀립니다. 인사는 그 자체로 상대에게 당신은 여기 있다, 나는 알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당신은 누구의 존재를 인정하는 인사를 했습니까? 혹은 누구의 존재를 스쳐 지나갔습니까? 작은 인사 하나가 인간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인사를 먼저 건네는 사람은 상대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지, 즉, 감정의 주인이 되는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남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태도, 세상의 평가, 실패의 무게, 심지어는 조롱과 비난조차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찡그린다고 일이 쉬워지는 것도 아니고 우울하다고 내일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웃고 하는 게 낫지. 이 말은 단순한 낙천주의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힘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먼저 인사하는 사람의 태도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사실 단순히 예의 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의 표정이나 반응에 감정을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사를 해도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피할 수도 있고 어색한 침묵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인사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내가 선택한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나는 오늘의 태도를 이미 정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주영의 어린 시절은 극심한 가난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수없이 도망치고 돌아오고 얻은 일자리마다 혹독한 노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살 넘겨 쌀가게에서 일하던 어느 겨울날, 그는 손이 얼어붙을 정도로 무거운 쌀포대를 날랐습니다. 몸은 지쳤고 겨울바람은 살을 애고 하루 품삯은 형편없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왜 항상 웃고 인사하냐고. 그때 정주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울하다고 쌀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고 찡그린다고 일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지. 그러면 웃는 게 낫지. 이 대답은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태도였습니다. 감정을 상황에 맡기지 않는 사람,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조건이 아무리 나빠도 남의 표정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먼저 인사하는 태도는 이 감정의 주권을 지키는 가장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인사는 하나의 선택입니다. 상대의 반응이 어찌 되든 내가 먼저 시작하겠다는 선택. 그 선택이 감정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현대그룹이 성장하던 시절, 그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밤새 고민해야 했던 날들, 은행 문 앞에서 거절당하며 수십 번 발길을 돌리던 시기, 조선소를 짓겠다 말했을 때 모두가 말도 안 된다고 비웃던 순간들, 언론이 비난을 퍼붓고 정치권이 압박하고 사회적 시선이 날카롭게 돌아섰던 때조차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가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는다. 내 감정은 내가 선택한다. 그가 남긴 말 중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욕하는 동안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지. 욕도 관심이다. 관심이 사라지면 진짜 위험한 거다. 이 말은 그의 감정 운영 방식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비난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난을 자신의 감정을 흔드는 외부 자극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여전히 시선을 받고 있으며 여전히 존재 의미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태도는 우리가 일상에서 먼저 인사할 때 그대로 나타납니다. 인사를 건넸는데 상대가 무반응이면 마음이 쓰일 수 있습니다. 무시당한 것 같아 기분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로 결정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상대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선택할 것인가? 먼저 인사한 사람은 이미 선택한 사람입니다. 행동을 선택한 사람은 감정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 심리학에서는 감정의 주체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타인의 반응에 의해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은 삶의 리듬이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스스로 태도를 정한 사람은 외부 상황과
감정의 분리를 이뤄냅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바로 이 선을 긋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어떤 표정을 짓든, 어떤 반응을 하든, 어떤 태도를 보이든 상관없이 나는 나의 태도를 먼저 결정했다는 것. 이 작은 행동은 감정적 독립의 가장 강력한 시작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 표현을 절제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제와 억압은 다릅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이 성숙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태도는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내 기분을 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상대의 반응이 내 하루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 감정을 내가 선택한 순간이 있었는가? 상대의 표정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졌던 순간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때 내가 먼저 인사했다면 그 감정의 흐름은 내가 시작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감정의 주도권은 언제나 먼저 행동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고급 기술, 바로 심리적 거리감의 측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단순히 예의가 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상대의 얼굴, 목소리, 걸음걸이, 대화의 공기까지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순간, 눈빛 하나, 호흡 하나로 서로의 거리를 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능력은 눈치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눈치는 단순히 분위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미세한 온도를 읽는 고급 기술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 능력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세상은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다. 사람 사이에는 넓은 회색 지대가 있다. 그 회색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은 인간관계 전체를 설명하는 핵심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만을 기준으로 관계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지금 이 순간 어떤 말투가 필요한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먼저 인사하는 습관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진 감각이었습니다. 울산 조선소를 짓던 시절, 정주영은 하루에도 몇 번씩 현장을 돌았습니다. 회장이라면 멀찍이 서서 지시만 해도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작업복을 입고 장화를 신고 용접하는 사람 옆에 서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밥은 제대로 먹었나? 이 부분은 힘들지 않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심해야겠다. 이 말 한마디들이 현장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하는 상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거리 조절에서 시작됩니다. 신기한 것은 그가 서울로 돌아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차분한 목소리로 정확한 숫자와 논리를 사용해 자신이 해야 할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해외 은행가들을 설득할 때는 조선소의 구조, 엔진의 원리, 예상 생산량 등을 명확하고 단정하게 설명했습니다. 울산의 거친 바람 속에서 일하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상황마다 맞는 거리, 맞는 언어, 맞는 표정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거리 조절의 기술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상대의 표정과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읽습니다. 상대가 피곤해 보이면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분위기가 밝으면 미소를 짓고 인사를 건넵니다. 어색한 상황에서는 말의 속도를 늦추고 친근한 자리에서는 먼저 다가가며 분위기를 연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높은 수준의 관계 감각이 뿌리내린 결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감각은 특히 중요합니다. 눈치 문화라고 부르지만 눈치를 본다는 것은 상대의 기분을 지나치게 신경 쓴다는 소극적 의미가 아닙니다. 정주영이 말한 회색 지대를 읽는 능력은 적극적인 기술입니다.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게 내 태도를 조절하는 것. 이것은 배려이자 전략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 능력을 갖추게 되는 이유는 인사가 대화의 첫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인사 순간에 상대는 아주 많은 정보를 드러냅니다. 목소리 톤, 눈빛, 몸의 긴장감, 반응 속도. 이 모든 것이 거리 조절의 단서가 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세 신호감지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작은 반응을 읽어내고 그에 따라 태도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습관은 바로 이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인사 속에서 우리는 상대의 상태를 읽는 감각을 키웁니다. 어떤 날은 상대가 바빠 보이면 짧게 인사하게 되고 어떤 날은 분위기가 편안하면 한마디를 더 건네기도 합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심리적 거리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정주영의 관계 기술은 눈치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는 정부 관계자, 해외 은행가, 기업 파트너, 심지어 현장의 용접공까지 모두 다른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거리와 다른 말투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침 인사도 똑같습니다. 상대의 상태, 오늘의 분위기, 시간의 흐름을 읽고 인사를 건네는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심리적 거리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단순히 다가가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와 나 사이의 공간을 읽고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이 능력은 하루의 분위기를 바꾸고 관계의 질을 바꾸고 때로는 인생의 흐름까지 바꿉니다. 이제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누군가와의 거리감을 정확히 읽어낸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관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거리감 위에 쌓이는 가장 강력한 자산, 신뢰라는 저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삶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핵심 원리는 바로 신뢰였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빌린 돈은 절대 잊지 마라. 빌려준 돈은 빨리 잊어라. 이 말은 단순한 금융 철학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원리였습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하루하루 작은 동전을 적금하듯 신뢰를 쌓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그 작은 반복이 시간이 흐르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산이 됩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단단한 기반이며 가장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정주영은 약속을 잊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금액이 작고 일이 사소해도 상대가 나이가 어린 직원이든 이름 없는 지역 주민이든 상관없이 그는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울산 조선소를 세우던 시절 지역 주민들은 현대라는 기업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해하며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한 어부가 작은 배를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보통 회장이라면 직원에게 맡기고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며칠 뒤 직접 현장을 찾아가 배 밑바닥을 손으로 짚어보고 어디가 썩었는지, 무엇부터 고쳐야 하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어부는 놀랐습니다. 바쁜 회장이 직접 찾아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그 순간 지역 주민들의 마음은 현대를 향해 열렸습니다. 신뢰라는 저축이 현실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의 신뢰 철학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사건은 북으로 보내던 500마리의 소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정치적 이벤트로만 기억하지만 정주영은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건 농민들이다. 그 도움을 갚는데 국경이 무슨 대수냐. 그에게 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동안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한 인간의 신념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한 세대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신뢰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정주영이 병상에 누웠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도움받았던 직원들, 조선소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기술자들,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었던 은행장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한 번 준 신뢰는 변하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을 갚으러 왔다. 신뢰는 오래 걸려 쌓이지만 한 번 쌓이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신뢰를 큰 약속이나 대단한 사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뢰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쌓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습관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 건넨 인사 한마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관계의 저축 계좌에 넣는 첫 번째 동전입니다. 상대가 반응하든 말든 그 인사는 상대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흔적을 남깁니다. 1원짜리 동전처럼 작고 가벼워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치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신뢰의 축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큰 호의보다 작은 호의를 꾸준히 베푸는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작은 호의는 꾸밈없이 드러나는 진심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행동은 바로 그 신호입니다.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감정을 스스로 선택하며 거리감을 읽어주고 그 위에 신뢰라는 작은 돌을 매일 올려놓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 문화에서도 신뢰의 저축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현대차, 삼성, LG 등 대기업들은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은 돈이나 기술력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신뢰가 쌓인 기업은 위기 때 더욱 단단해지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때도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일상의 아주 작은 행동들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아침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번의 인사를 건넬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에 신뢰가 쌓입니다. 1원, 2원, 3원, 눈에 보이지 않는 적금처럼 천천히 쌓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무게는 돈보다 큽니다. 신뢰의 무게는 관계를 견디게 하고 일을 움직이게 하고 인생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신뢰 한 잎을 쌓은 순간이 있었습니까?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인사를 했다면 당신은 이미 신뢰라는 자산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 자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지고 결국 가장 큰 힘이 되어 돌아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5가지 원리가 왜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왜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는지 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의 힘은 단순한 예의나 습관을 넘어 인간의 뇌와 마음이 반응하는 과학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먼저 인사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신뢰를 쌓으며 관계를 열어두는지, 그 이유는 심리학과 뇌과학에서 매우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정주영 회장의 평생 철학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그가 왜 끊임없이 먼저 시작하는 사람을 강조했는지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인사는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동안 인간의 뇌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상대의 뇌는 이를 위협이 없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이를 기반으로 호감과 신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언어적 안정 신호라고 부릅니다. 공격적이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는 태도는 상대의 심리적 방어벽을 자연스럽게 낮춥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이 안정 신호를 먼저 보내는 사람입니다. 또한 인사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신뢰 호르몬으로 불립니다. 사람이 미소를 짓고 눈을 마주치고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널 때 이 호르몬이 미세하게 분비되며 상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관계의 첫 인상은 단 몇 초 안에 결정되며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이 첫인상의 프레임을 만들어냅니다. 뇌는 이때 형성된 첫 신호를 더 오래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초두 효과, 필라이메이시 에펙트라고 부릅니다. 초두 효과는 인간관계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먼저 말을 건 사람, 먼저 미소를 지은 사람, 먼저 인사를 건넨 사람은 그 순간 자리의 분위기를 정의하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먼저 인사를 건네는 순간 상대는 이미 당신을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해석은 이후의 대화, 태도, 행동을 바라보는 전체 관점을 바꿉니다. 이것이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관계의 게임에서 주도권을 잡는 과학적 이유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긍정적인 행동을 먼저 건네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반응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웃고 인사하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되돌려주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즉,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호의의 첫 씨앗을 심는 사람입니다. 이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신뢰, 호감 관계의 단단함으로 자라납니다. 정주영 회장의 철학은 바로 이 원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 마음을 얻는 법을 거창하게 외우거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직접 보고 손을 잡고 이름을 부르고 먼저 인사했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 속에 과학과 심리가 내포된 것입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기초를 본능적으로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인사는 본질적으로 주도권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대화에서 먼저 말을 건네는 사람은 의제를 정하고 분위기를 잡고 관계의 톤을 주도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먼저 말을 시작하는 사람은 대화의 흐름을 60% 이상 장악하게 되며 상대는 그 흐름에 맞춰 반응하게 됩니다. 인사는 이 첫 화살표를 던지는 행위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관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 경영학에서도 이 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에서는 먼저 인사하는 직원을 협업 능력,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이들은 회의에서 먼저 논점을 제시하고 문제 상황에서 먼저 해결책을 움직이며 조직 안에서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관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영향력을 갖게 되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정주영의 삶의 장면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 그는 항상 먼저 움직였습니다. 은행 문 앞에서 먼저 고개를 숙였고, 현장에서 먼저 사람의 이름을 불렀고, 협력업체와의 약속을 먼저 지켰고, 심지어는 분단된 DMZ를 먼저 넘어갔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두려움을 넘어서 가능성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 선택은 주변 사람들과 사회 전체의 인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먼저 인사하는 행동은 작지만 뇌와 마음은 절대 작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먼저 다가오는 사람에게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왜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관계를 이끌고 신뢰를 얻고 결국 인생을 변화시키는지 명확히 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원리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제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지, 먼저 인사하는 습관을 어떻게 삶의 전략으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가진 힘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 힘을 일상의 전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말보다 행동을 앞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는 해봤어 라는 한마디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인사를 습관이 아니라 기술로,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 가능한 5가지 실천 전략입니다. 첫째, 하루를 여는 첫 인사는 짧고 분명하게 시작하라. 아침에 회사에 들어설 때, 가게 문을 열 때, 혹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작은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 말은 길 필요도, 특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입니다. 하루의 첫 목소리는 당신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이 짧은 인사를 통해 당신의 에너지를 읽습니다. 분명한 목소리, 안정된 톤, 짧은 문장은 신뢰를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둘째, 무표정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인사 톤을 유지하라. 많은 사람들이 인사에 대한 상대의 반응에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반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상대가 무뚝뚝하면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상대의 표정이 내 태도를 흔들게 만들지 않는 힘. 이것이 감정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셋째, 인사 전에 상대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라. 이것은 단순히 시선을 맞추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거리감을 가늠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피곤해 보이는지, 마음이 열려 있는지, 바쁜 상태인지, 혹은 담담한 상태인지. 이 작은 관찰은 당신의 인사를 자연스럽게 다르게 만듭니다. 피곤해 보이면 톤은 조금 더 부드럽게, 밝아 보이면 미소를 크게. 인사란 미세한 조절의 예술입니다. 이 조절이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넷째, 상대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을 때는 조금 더 천천히 인사하라. 어른에게 빠른 인사는 가볍게 느껴질 수 있고 상세에게 너무 가벼운 인사는 예의가 부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존중을 표현할 때 속도와 톤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안정감 있게, 분명한 발음으로 인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에게는
고개를 살짝 더 숙여 인사하는 것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다섯째, 어색한 상황에서는 말보다 제스처를 먼저 사용하라. 엘리베이터, 회의 전, 낯선 자리 등은 누구에게나 어색한 순간입니다. 이때 말로 먼저 인사하려 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신 고개를 가볍게 숙이는 제스처가 효과적입니다. 상대가 준비될 때 비로소 말의 인사를 건네면 됩니다. 이런 조용한 인사는 강요하지 않는 호의가 되어 상대의 방어를 무너뜨립니다. 여섯째, 관계를 이어가고 싶을 때는 인사를 한 단계 확장하라. 단순한 안녕하세요에서 조금 더 나아가 오늘은 어떠십니까? 요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같은 확장형 인사는 상대에게 특별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상대의 존재를 깊게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다만 확장형 인사는 관계의 온도를 고려해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이른 확장은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먼저 인사하는 습관이 충분히 자리를 잡았을 때 자연스럽게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인사를 기술이 아닌 태도로 만들라. 인사를 잘하려는 마음은 좋지만 기술에만 집중하면 어색함이 생깁니다. 인사는 상대를 향한 관심이 담겨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사람들은 기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태도를 기억합니다. 먼저 다가가려는 마음, 상대를 인정하는 태도, 감정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의 안정감, 이것이 인사를 하나의 전략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이 이불까지 방법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인사는 당신의 자연스러운 리듬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리듬을 가진 사람에게 신뢰를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인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입니다. 매일 사용하면 강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인생의 구조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오늘 먼저 인사했는가? 그리고 그 인사가 관계의 문을 여는 첫 행동이 되었는가? 먼저 인사하는 습관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당신이 인생 전체를 주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전략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습관이 인생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왜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먼저 바꾸는 사람인지 더 깊은 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하는 습관은 단순한 매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구조를 바꾸는 강력한 철학이며 정주영 회장이 평생 몸으로 증명해 온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태도는 곧 인생에 먼저 다가가는 태도와 연결됩니다. 먼저 말을 건네는 사람은 관계의 첫 문장을 쓰는 사람이며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인생의 첫 장을 여는 사람입니다. 인사를 먼저 건네는 그 작은 순간 속에는 인간관계, 감정, 신뢰, 행동, 심리적 거리감이라는 5가지 원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원리들은 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먼저 가는 놈이 이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기질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원리입니다. 먼저 행동하는 사람은 상황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회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관계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직접 여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먼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태도는 작은 인사에서 시작해 삶 전체로 확장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직장, 친구, 낯선 사람까지. 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관계의 흐름은 의외로 작은 것에서 결정됩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갖고 상대와의 거리를 조절하며 신뢰를 쌓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이 작은 행동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힘, 즉 주도성의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스스로 시작할 줄 아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 관계의 방향을 열어가는 사람. 이 사람은 결국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사람이 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움직이는 사람이 바꾸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단지 바라볼 뿐이다. 이 말은 정주영의 철학과 정확히 이어집니다. 먼저 다가가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회의에서 먼저 의견을 제시하는 것, 먼저 손을 내밀어 관계를 여는 것. 이 모든 행동은 삶의 방향을 앞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손정혜 회장 역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중은 없다. 지금이다.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 이 말은 먼저 인사하는 습관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만드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먼저 다가오길 기다리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감정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 이들은 삶의 흐름을 타기만 할 뿐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은 자신의 세계를 직접 움직입니다. 인사는 참 작은 행동입니다. 말 한마디, 고개 한 번 숙이는 일. 그러나 이 작고 단순한 행동은 인생의 큰 원리와 연결됩니다. 인사는 하루의 방향을 정하고 관계의 구조를 만들고 신뢰를 쌓고 감정을 선택하게 하며 마음의 거리를 조절하는 핵심 행동입니다. 이 작은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은 매일 인생의 핸들을 스스로 잡는 사람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은 조금만 밀어도 열리고 어떤 문은 오래 두드려야 열립니다. 하지만 문은 스스로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먼저 손을 대는 사람이 열어야만 문이 열립니다. 삶 또한 같습니다. 스스로 열지 않으면,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스스로 시작하지 않으면 인생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문을 볼 뿐이지만 먼저 손을 댄 사람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하는 습관은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인생을 여는 기술입니다.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결국 인생의 기회를 먼저 만나는 사람입니다. 관계의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이 결국 인생의 첫 발도 내딛게 됩니다. 작은 행동이 큰 운명을 바꾸는 이유는 그 작은 행동 속에 인생을 움직이는 원리들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먼저 다가갔습니까? 그리고 내일은 누구에게 먼저 다가갈 것입니까?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결국 먼저 인생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 철학을 이해한 순간 당신의 내일 아침 인사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철학을 당신의 삶에 완전히 고정시키는 마침표이자 더 깊은 인생 이야기로 이어지는 마무리를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5가지 원리, 관계의 주도권, 존재의 인정, 감정의 선택, 거리감의 측정,
신뢰의 저축,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먼저 인사하는 사람의 습관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근본 철학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 철학을 말로 설명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먼저 움직였고, 먼저 말을 건넸고, 먼저 손을 내밀었고, 먼저 믿었고, 먼저 걸었습니다. 그 삶 전체가 말보다 크고 깊은 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먼저 움직인다. 당신이 아침마다 건네는 안녕하세요는 더 이상 습관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관계를 만들고 싶은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싶은지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가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시당해도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인사를 건넨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가장 강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의 분위기를 스스로 만든 사람, 관계의 첫 단추를 스스로 끼운 사람, 감정의 방향을 스스로 정한 사람. 이것이 바로 주도적인 삶의 출발점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떠올릴 때 흔히 목소리가 크고 존재감이 강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히 먼저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따뜻한 한마디를 먼저 꺼낼 수 있는 사람, 상대의 존재를 가볍게 지나치지 않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인간관계의 회색지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위에 꾸준히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벼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의 흐름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을 통해 한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결국 길을 먼저 여는 사람이라는 것. 그는 DMZ를 수백 마리와 함께 건널 때도 말했습니다. 먼저 가는 사람이 길을 만든다. 이 말은 그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당신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면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마음속에 길 하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작고 조용한 길이지만 그 길은 언젠가 큰 신뢰로 이어지고 깊은 관계로 이어지고 더 넓은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당신의 내일 아침 인사는 더 이상 어제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건넬 그 한마디는 누군가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하루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으며 때로는 삶의 흐름조차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변하고 누군가에게 신뢰받을 때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늘 아주 작고 조용한 인사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인사를 먼저 건넸느냐? 내 견딜리니 치는지 그 경험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한다면 그 사람에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기며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안녕하세요는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든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